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보스 데뷔를 했고,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라는 명령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뿐만이 아니라 미투 무브먼트는 미국의 올림픽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팀의 의사도 날려보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미국의 그 공화당의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카지노 대부도 역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해서 결국은 그 공화당 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그제 방송을 하면서 참 아쉬웠었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뭔가 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 사람들이 이제까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롤을 만들어 갈지도 모른다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관해서는 이슈가 많았죠. 그 밀양 화재 사건,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약간 그 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을 타겟으로 한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한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드렸고, 그리고 보니까 미국에선 다시 그 이후에 어제인가요? 몇 시간 전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텍스트가 왔어요. 뉴스에 관한 텍스트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한겨레가 보도한 것을 다시 또 미국 언론도 그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위크 어헤드에는 정말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위크엔드 리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에서의 데뷔인데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면서 임기,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좀 본인도 적응을 해야지 될 부분은 적응을 하고 해서 이번 그 다보스의 연설은 예정보다는 조금 짧았습니다. 다보스가 이제 연설을 하고 이 다보스를 창업한 부부잖아요. 창업한 부부 가운데 남편이 연설하고 나면은 이제 질문도 하고 하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질문 받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는 시간을 예정보다는 조금 10분 정도 짧게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조금 넘기면서 본인도 어떤 부분 좀 협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말로는 adjust 해야지 된다고 할까요? adjustment. 이런 데에서는 좀 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그 연설을 준비를 했고 연습을 했겠죠. 그 연설문을 굉장히 진지한 톤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연설에 대한 반응은 형편없었다, 아니면 괜찮았다, 여러 가지가 엇갈리지만, 분명하게 제가 많은 언론의 보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또 전해옴, 이런 것을 두고 볼 때는 분명하게 환영을 받기도 했고, 일부 이슈에서는 야유를 받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보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설할 때, 물론 버락 오바마와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은 다보스에 가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연설에서는 항상 미국이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의 지도국가 내지는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계 속에서의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물론 이게 경제 포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미국을 위한 미국 국내용 발언도 좀 했는데요. 미국을 위한 미국
세일즈맨 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원래부터 그 작정을 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쳐오다가 최근에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혼자 가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 역시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도 말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시장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 좋고 실업률 낮고 도대체 이처럼 더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때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돈 많이 가지고 오셔서 더 많은 돈도 벌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돈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세계의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그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뭐 다른 사람들과의 뭐 점심도 있었고 저녁도 있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초지일관 미국에 좀 사업 많이 가지고 와서 일으켜서 미국도 좋게 하고 여러분도 돈 벌어 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연설할 때 연설이라기보다 연설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주최자가 그 사회 보고 질문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뉴스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유도 받았는데 그 야유가 어떤 그 야유냐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얼마나 그 페이크 뉴스가 많고 그런지 상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또 그 페이크 뉴스를 얘기를 할 때 그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우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뭐 여러 가지 그 행사에 참여할 때나 이런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나 세계에서나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 기자들에게 얘기도 했는데 특히 다보스에 모인 그 경제 그 관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연설에서 강조를 했죠.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가 좋아진다 하면서 특히 세금 감면에 대해서 무척 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다보스 경제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그 개혁안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뭐 중간층에게 조금 돌아가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대단하게 그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환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연설은 국내용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정규방송 시간에 잠깐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그 말 맞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 연설을 할 때는 더 이상 그 포 같은 미국인, 잊혀진 미국인은 없어야지 됩니다 하면서 뭔가 그 가난한 사람들,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 주머니에 좀 돈을 넣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정말로 상당히 기대하면서 투표한 그런 사람들을 그 포 같은 그 미국인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던 모르고 계시던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큰 그 부자에게 훨씬 더 가까운 좋은 친구라는 점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금 감면안 통과시키고 나서도 늘 그 주말이면은 이제 그 본인의 그 별장에 가서 쉬다가 다시 그 워싱턴으로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파티를 하면서 그 부자 친구들에게 그랬다잖아요. 이 세금 감면안이 됐으니까 당신 더 큰 부자 될 거야. 했다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한 달에 몇십 달러? 뭐 많으면 뭐 100달러 조금 넘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이득을 본다면 가난한 사람이 100달러 이득을 볼 때 부자는 5만 달러니까 몇백 배입니까? 5배도 아니고 50배도 아니고 한 뭐 500배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부자들의 친구라는 것은 나중에 실망을 덜 하시기 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무대에 가서
역시 전후좌우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를 만나서 너무 두 사람이 친했어요. 바로 벤자민 네탄야후는 하루 전이었던가요? 이틀 전이었던가요? 예루살렘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서 또 한 번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네, 내년에 뭐 예루살렘으로 저희 그 대사관을 옮길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아랍계 이스라엘 그 국회의원이라던가 장관이 그런 발언 등에 못마땅해 하면서 그 미국 부통령이 연설하려고 할 때 막 피켓 시위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경호원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벤자민 네타냐후는 그 본인들의 그 내각 국회의원이 끌려나가는데도 일어서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기립박수 치면서 막 웃고 했거든요. 그 벤자민 네타냐후가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는 정말 이 두 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사이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 우리 미국이요 내년에 예루살렘에 스몰 대사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작은 대사관을 오픈할 겁니다. 일단 뭐 오픈은 하고 보겠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 대통령은 장관과 입장이 다른 말을 해서요. 재무장관이 뭐 달러 강세가 나쁘다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까지 썼잖아요. 달러 약세가 더 나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20년 넘게 미국에서는 달러 강세 정책을 썼는데 이게 뭔 말이냐. 뭐 달러를 약하게 해서 수출을 늘린다는 이런 얘기인데, 수출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작은 필수품일 수도 있고요. 그냥 늘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는 소비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싸게 다른 나라에서 미국인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니까 수입해다 쓰고, 우리는 아주 큰 비싼 물건들, 뭐 항공기, 뭐 군수물자 이런 거를 팔아야지 되는데 이런 거 팔 때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난들 거의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거의는 아니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강세를 원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음날 뒤집었잖아요. 뭐 꼭 그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 아주 그 강한 뭐 누구에게 적대적인 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미국의 투자 환경 조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하고 그 연설이 열흘을 그 못 갈 때가 있고 또 말이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보스에서 그런 연설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한 것보다는 반응이 조금 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뭐 불과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것을 보니까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니었지만 중국 대표가 훨씬 더 크게 환영을 받았다. 뭐 1대1로에 대해서 지난해 시진핑이 그 발표를 하고 올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보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데뷔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말을 그야말로 뭐 무조건 해버린다던가 이런 것을 조금 자제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내지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할 수 있다. 또 이 그 써진 원고에 따라서 하는 것도 또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됐었던 것이, 지금 그 뉴욕타임스가 대통령이 그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법률 자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법률 자문은 내가 그러면은 뭐 사임하고 말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것을 거둬들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왜 그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게 됐는가? 그것은 미국이라는 민주주의가 과거 라이벌이었던 구소련의 그 나중국 국가인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모르지만 뭔가를 흔들려고 했다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이번 중간 선거에도 무슨 선거에도 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 후보를 러시아가 원해서 그 당선시키는데 영향을 미쳤건 미치지 않았건과 상관없이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단속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수사국이 이 이슈를 수사를 하게 됐는데 대통령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제임스 콤이라는 연방수사국장을 해고시켰다는 게 그 해고된 수사국장의 얘기고,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이라는 본인의 국가안보보좌관도 역시 러시아와 연관됐는데 그 사람 풀어주라고, 조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그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연방수사국장을 해고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을 해고를 시켰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이 이슈를 계속 그 수사를 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뭐 약 한 달쯤 있다가 바로 저 사람 해고시켜버려 하니까 오히려 그 백악관에서 이것은 지능 게임이다. 그럼 사람들이 다 그 러시아의 그러한 선거 개입이 당신이 후보였었을 때 당신 캠프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캐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다 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그 보좌관들의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 내용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것을 어떻게 보도하게 됐는가 하면은 특별검사팀이 백악관 스텝을 이와 관련해서 한 20명을 인터뷰하는 결과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나도 뭐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아주 기꺼이 선서까지 하고 내가 그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겠다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특별검사는 연방 법무장관이 임명을 해야지 되는데 연방 법무장관도 러시아 그 스캔들과 연관이 있어서 자꾸만 거짓말치고 한 거 들통나서 여기서 싹 빠진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됐어요. 그리고 빠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무장관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고요. 본인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고 왜 충성하지 않느냐. 예전에 뭐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보호했듯이 이렇게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법무장관이 빠져나가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법무장관도 싫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뭐 그도 해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많이 했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법무장관도 또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만큼 이제 점점 그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조여들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와도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파트너와도 같은 팍스 뉴스, 특히 아침에 방송되는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의 3명 진행자도 모두 대통령이 그 페이크 뉴스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션 해니티는 정말 심각하게 그거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40분 동안 예전에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을 이제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페인 도중에 어떤 공항에서 만났던 그것을 한 40분 정도 보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팍스 뉴스가 알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냥 쫙 화면 돌려서 아주 그 좀 무지막지하게 사고 난 그 애리조나의 자동차 사고로 딱 돌려보내고 뭐 그런 식이에요. 팍스 뉴스는. 다만 이제 한 사람, 팍스의 그 스미스라고, 셰퍼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게 지금 자꾸만 그 공화당 측에서
이 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를 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때도 공화당 의원들이 또 다른 거짓말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건 보호가 아니다. 국가 분열이고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 이런 얘기도 팍스의 앵커 가운데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특별검사의 그 뭐죠? 그 수사망이 좁혀들고 있다. 오히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누가 이 내용을 뉴욕타임즈에 줬을까? 흘렸을까? 트럼프 대통령 팀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국무부 부장관이나 특별검사 해고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가면 더 이상 해고할 수 없잖아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아무튼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미국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죠. 공통적으로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뭐 공화당은 지금 미국에서 그 북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고 그 다음이 이민이든가요? 그래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넘버 1이 헬스케어, 넘버 2가 이민, 넘버 3가 아마 북한 경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기억에 넘버 2까지는 맞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 이민 이슈는 미국에서 큰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백악관도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카 이민자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본인이 뭐 서류 미빈자인 줄도 모르고 미국에 와서 살아서 미국 시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런 젊은이들을 추방시키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서 일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뭐 미국 사람이잖아요. 문화도 영어도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한 80만 명 정도와 플러스 100만 명을 더해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카인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느냐?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 다 다수당이었으니까요. 도저히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만들었고 만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이것을 의회에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원래 이번 주 시작이 연방정부 폐쇄로였었잖아요. 지난 주말부터.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인가요? 투표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투표했을 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주고 연방정부에 문을 열어준 것은 이민개혁안 특히 다카를 포함해서 이것을 곧 그 의회에서 심의하기로 공화당의 상원 그 원내대표가 그 약속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180만 명 정도에게는 시민권까지도 주고 다카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람과 다카 프로그램 지금 해당자는요. 그리고 벽을 쌓는데 250억 달러 정도다. 많은 그 민주당에서는 뭐 100억 달러 정도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50억 달러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것으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겠죠. 양쪽에서 다 마음에 들어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기도 하는데 민주당이나 진보에서는 무슨 벽 쌓는데 250억 달러? 그만큼을 거기다 왜 들여야지 돼. 끝까지 다 싸지도 못하면서 하고 또 공화당에서는 이거 뭐야 시민권을 줘? 사면아니야. 우린 그건 못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절충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제가 그게 화요일이었었습니까? 월요일이었었습니까? 엘사바도르 사람들을 다 미국이 전에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왜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전문가가 쓴 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금 많았어요. 제가 이것은 며칠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 아래에 날짜도 좀 확인해 드리고요. 그날은 제가 헤드라인에도 요것을 엘살바도르를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멕시코 벽 쌓는 것 250만 달러라고 방송했나 봐요.
250만 달러면 정말 얼마나 작은데요. 미국에서 그 로스앤젤레스 그 부자 동네에서는 집도 못 사요. 250만 달러 가지고는. 250억 달러.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여기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미투 무브먼트. 이 미투 무브먼트가 결국은 이제 올림픽 체조팀의 의사, 그 사람이 이제 미시건 대학교에서도 일했었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시건 대학 총장도 사임을 했는데, 그 미시건 대학 총장은 뭐 70년대부터 미시건 대학교에서 일했고 미시건 대학 역사상 최초의 여자 총장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런 문제를 누군가가 제기를 했는데도 그냥 넘겼더라. 뭐 그거죠. 결국은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가지 다 채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뭐 평의원들도 사임하라고 하고 또 미시건 주 의회에서도 사임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임을 했고요. 지금 올림픽 그 체조 대표팀의 이사들도 뭐 7일인가 기회 줬죠. 뭐 사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체조에서만 그렇겠느냐? 수영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투 무브먼트. 또 하나는 제가 방송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윤리위원회 의장이었다가 본인의 그 보좌관, 여자 보좌관에게 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납세자의 돈으로, 세금으로 합의를 한 것이 드러나고 나서 윤리위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뭐 펜실베니아 신문과 막 인터뷰하면서 내가 수십 년 아래인 그 보좌관과 소울메이트 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뭐 잘못한 것이 없고 하면서 그 여자 보좌관이 다른 젊은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화내고 결국 그만뒀는데 뭐 합의하고 그만뒀고, 뭐 그만둘 때 손으로 쓴 2장이나 2페이지나 쓴 편지도 막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저쪽 그 젊은 여성의 변호인이 아니 이런 거 다 안 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는데 사생활 보호도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서 그 편지가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아무 일 없다. 소울메이트였다.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62세인가 그렇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재선에 나간다는 거구나. 참 공화당 또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 다음날 이제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복음주의자들이 특히 그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무조건적으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뷰를 하고 하는 앵커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하고 중간에 웃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을 계속 캐고 들어가자니 본인도 뻘쭘하고 하니까 다른 이슈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성 성인 그 영화 배우 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2006년도에 함께 골프장에서 만나서 다정하게 사진 찍고 이런 사진은 있어요. 사진은 합성한 사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이 여자와 남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합의하느라고 페이퍼 컴퍼니까지 델라웨어에 설립을 해서 13만 달러를 줬다는 것도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건데요.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정사실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 프랭클린 그레함 같은 사람이 계속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거 옛날에 한 일인데 뭘 그러느냐. 예전에 그 빌 클린턴은 뭐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고 이건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많이 달라지고 있어. 그리고 무슨 미국이 뭐 성직자 뽑은 거야. 대통령 뽑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푼돈이라도 당신 그 호주머니에 돈을 벌게 해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그 인격적인 그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으로서 용서가 돼야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미국의 미래에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전부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한국에서도 뭐 어떤 그 특정 대통령을 선출할 때, 이 사람 이런 우리가 내용은 다 대강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짐작은 하지만 뭐 성공한 사업가라니까 어떻게 좀 경제를 살려볼까 하고 이제 뽑아줬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주의 목사들이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그 행보를 보면은 이 케이스가 완전 사실무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것도 그 부부의 그 결혼 13주년 기념일에 나 다보스에 동행하지 않겠어요. 다른 스케줄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스케줄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뭐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혼자 방문을 했더라고요. 혼자 방문해서 거기에서 무슨 연설 스케줄이 잡힌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무슨 이벤트가 있던 날 갔던 것도 아니고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maybe 누군가가 그 대표를 할 만한 그런 사람과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딱 단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완전히 그 킬러 힐 있죠? 굉장히 높은 늘 신고 다니는 킬러 힐을 신고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아주 꼼꼼하게 다 돌아보기도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 정도의 킬러 힐이었거든요. 물론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킬러 힐을 신고 뭐 몇 시간 정도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돌아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포커스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특별한 일정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 남편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특별한 일정이 다보스 일정보다 더 중요하게 불가피한 일정은 아니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혼자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 바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여성과 같이 뭐 그런 일 때문에 13만 달러로 합의를 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언론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제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아니다라고, 그것도 뭐 페이크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케줄은 좀 어느 정도 스케줄 자체가 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그 여성은요, 라스베가스에서 스트립쇼 한다고 하던데요. 일정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본 뉴스고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 대해서는 그 폴스 레이디로서 새로운 것을 지평을 열 수도 있다는, 그것을 제가 방송 끝날 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말씀 안 드린 부분만 좀 전하자면요. 케이트 앤더슨 브라우라는 포스트 워먼, 이 포스트 레이디들에 관해서 책도 쓰고 한 그런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쓴 칼럼을 보면은, 그러면 그 이렇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을 때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잡으려고 하니까 진짜 탁 쳤거든요. 탁 쳤다던가 백악관에 5개월이나 늦게 들어갔다던가 이렇게 아주 공개적인 스케줄을 나 다른 것 때문에 못 가요 하고 안 간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 1주년 되는 날 본인의 그 트위터에 아주 그 좋은 일년이었다고 본인이 이제 군인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포스트 레이디로서 등장하는 그런 사진, 남편의 이름도 없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 이게 여자는, 대통령의 와이프는 언제나 대통령에게 맹종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퍼스트 레이디 상과는 다르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남편과 와이프 사이에 그 감정 표출을 그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전임자 퍼스트 레이디들보다 정치적이지도 않고 진보도 아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 상을 만들 수는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커플이 시작할 때부터 복잡한 커플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 번째 결혼인데다가 멜라니아 트럼프는 첫 번째 결혼이지만요. 만날 때도 제일 처음 만난 게 어떤 이벤트에서 백스테이지에서 누드 차림이 아니네요. 누드네요. 멜라니아 트럼프는 누드로 있었을 때 만났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관계, 그리고
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이를 낳았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아무 말이나 막말 다 하는 하워드 스턴 쇼요. 쇼에 출연을 해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아기 낳고 그 몸무게 빼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겠어.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 그 액세스 헐리우드 테이프 돈만 있으면 여자는 아무데나 다 주무를 수 있어 한 그 남편의 말에 대해서 방어를 했었어야지만 됐는데 그때의 멜라니아 트럼프와 또 퍼스트 레이디가 된 뒤에 멜라니아 트럼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최근에 나온 책 그 파이어 앤 퓨어리가 맞다면 멜라니아 트럼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져서 더 그 돈도 많이 벌고 시청률도 높은 텔레비전 쇼를 만들고 주변 참모들도 유명해져서 텔레비전 커멘테이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멜라니아 트럼프는 그 대통령 남편이 되는 것도 싫어했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이거는 방어해줘 뭐 이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데 일단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그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면 멜라니아 트럼프는 과거에 많은 퍼스트 레이디와는 달리 가장 그 가까운 사람이 미셸 오바마일 수도 있다. 미셸 오바마가 왜 그 인터뷰할 때도 그렇잖아요. 난 남편에게 언제나 뭐 알랑거리고 나 이런 거 못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이 우리 남편이 완전한 인간으로 알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구식 개념을 멜라니아 트럼프가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퍼스트 레이디라는 게 잡 묘사도 없고 페이도 받지 않는 잡이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그 불가능한 기대치는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보스에 멜라니아 트럼프가 남편과 함께 갔으면 도움이 됐을까?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멜라니아 트럼프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인의 감정에 충실했을 수도 있다. 이런 기고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 뉴스를 좀 전해드려 볼까요? 당연히 이제 뭐 관세 부과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타겟은 중국과 한국이지만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솔라 패널을 워낙에 다른 나라의 공장에서 많이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하나의 국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많은 나라에 퍼질 수 있으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50%, 30% 점차적으로요. 그렇게 관세 부과한다는 것이 무리 없이 집행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그 중국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가격 같은 것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중국 상품에 아무리 뭐 관세를 높이 부과하고 미국 국내에 그 관련 기업을 키운다 하더라도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역풍이 될 수도 있고 또 한국과 그 중국이 뭐 WTO에 한국은 다음 달 7일 날 제소한다고 했나요? 뭐 그럴 경우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뭐 월풀 세탁기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TPP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하죠. 살짝 끼워 넣죠. 다보스에서도 그 TPP 같은 것을 조건이 맞으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하고 파리 기후조약도 뭐 조건이 맞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점점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관계자 가운데서는 뭐든지 다 미국에 좋으면 다 안 한다고 죽어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말을 싹 바꿔서 우리한테 다 좋게 해주면 다 할게. 그러면 우리한테 좋게 해주는 게 너희한테 좋게 해주는 게 딴 사람한테 나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도 그런 관계를 누가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을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짜증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고요. TPP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미국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그렇게 미국과 친한 것처럼 하면서도 그래? 그럼 뭐 우리끼리 하지 하고
모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지? 중국이 또 다른 은행도 설립하고 뭐 1대1로도 하고 뭐야 이거 TPP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없고 그 처음에는 이게 딜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딜을 좋아하는 국가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믿지 못할 사람, 믿지 못할 국가. 그래서 이제 그 관세와 관련돼서 그 TPP에 관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지난해 8월 5일 유엔에서 북한이 그 석탄 수출을 금지하도록 경제 제재안을 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적어도 3번 러시아가 북한의 석탄을 러시아의 그 나호카 항구에서 받아서 다시 10월 달에 한국과 일본에 수출을 했다. 결국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됐다는 것이고 이것을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면서 유럽 정보 관계자 그리고 미국 안보국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자세히는 못 봤어요. 내용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뉴스 보느라고 못 봤는데 이것을 아마 또 한겨레 뉴스가 보도를 했는가 보죠. 로이터 통신을 받아서 보도를 했겠죠. 뭐 로이터 통신이 아니고 로이터 통신은 통신이니까 로이터 통신을 받아서 보도를 한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겨레가 보도를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한겨레 뉴스가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한다 하고 또 다른 또 그 영어 원문으로 보도를 하는 매체도 있던데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앞에 있으니까 한번 그게 가능하면은 이 위켄드 리뷰, 위크 어헤드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아무리 그 북한에 대한 그 완전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은 사람이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이잖아요. 그 강경한 사람이 그 앞으로도 북한의 핵 기술이 미국에 그 다다르려면 몇 개월은 있어야지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그 인터뷰를 하는 앵커가 아니 그 몇 개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러니까 또 이 마이크 폼페오가 그러니까요. 뭐 1년 뒤에도 내가 또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밀양 화재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 언론이 다 마찬가지겠죠. 한국이 참 그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더군다나 그 병원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왜 이런 일이 그 벌어질까? 그만큼 안전에 관한 그런 그 여러 가지가 좀 그 한국에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평창올림픽 말씀을 안 드렸네요.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이번 주 들어서 약간 그 보도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미국의 언론이 이제 미국이 그것을 미국의 언론 그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널리스트가 그러한 부분을 그 판단을 하는 주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창 올림픽이다. 뭐 같이 그 한국과 그 북한이 뭔가를 한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하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지난주부터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하키 선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단일 팀을 너무나 오랜 동안 그 수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물론 좋은 굿뉴스도 많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또 영국도 그렇고 파견단이 규모가 가장 그 큰 규모의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뭐 캐나다에서도 대표로 아주 그 좋은 사람을 보낸다고 하고 이런 굿뉴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좀 심층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들을 보면은 평창 올림픽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한국과 그 북한의
이러한 그 대화 같은 것으로 어떤 그 평화가 좀 더 그 확실하게 그 뭐 된다던가, 또 평화로 가는 길이 분명하게 뭐 좀 열린다던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 좀 순진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뭐 많은 그런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좀 좋을 때 그 또 북한 쪽에서 필요할 때 좀 유화적으로 그 정책을 하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한국 정부에서는 그거 북한에서 지금 이런 것을 바라는 거지, 때로는 알면서도 그래도 단절하는 것보다는 낫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지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잠시는 됐지만 아주 그 장기적으로 아주 확실한 그런 평화의 열쇠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역시 그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그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 북한 그 석탄 한국에 그 수출됐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찾아봤는데, 미국이 다시 보도를 했거든요. 한겨레 신문이 영문판을 발행한 것이었던가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런지 못 찾았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위크 어헤드는 오늘 몇 시간 있으면 이제 그래미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미 시상식 전에 비욘세의 남편인 J가 CNN 방송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고 해서 오늘 그래미 시상식이 굉장히 정치적이 되지 않을까. 미투 무브먼트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주목이 돼서 내일 아침 뉴스가 많이 되겠죠. 그 J가 CNN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쉐톨 그 뭐 정말로 정말 정말 그 시궁창 같은 국가야, 뭐 이런 거지 속을 국가야,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똥통 국가야 했었을 때 실망했다, 너무 마음 아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누가 낮아졌다는 것을 JG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확실한 그 팩트는 아니에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그 처음 됐었을 때 흑인들의 실업률이 13.7%였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쯤에는 7.8%, 지난 12월 달에 뭐 6.8%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13.7%에서 6.8%까지 왔다는 것은 그 사이에 쭉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바마 처음 시작할 때 13.7에서 나갈 때 7.8%, 그리고 또 낮아졌잖아요. 6.8%. 지금 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도 1.1%포인트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까지의 추세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욘세 남편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인터뷰와 트윗으로 이렇게 싸웠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날짜로 화요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연설을 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제 1월 달에 20일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하 합동 연설은 했지만 그것은 국정연설이라고 부르진 않죠. 이번에는 뭐 대법관, 긴스버그 대법관은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 긴스버그 대법관이 85생각 최고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에 쓴소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국정연설인데 당연히 뭐 일자리, 경제, 기간산업, 무역, 이민, 국가 안보를 강조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또 코리안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를 할까, 이것도 굉장히 그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나온 것을 보면은 safe, strong, 그 proud니까 안전, 강함, 자부심,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중요하죠. 이것도. 왜냐하면 취임식을 너무 어둡게 했기 때문에, 뭐 취임식에서 뭐 forgotten people은 물론이고 뭐 대량 살상 사륙 뭐 이런 단어도 표현하지 않았던가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 뒤에 국정연설은 뭔가 그 대통령으로서 화합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 항상 미국에서는 반대당에서 누군가가 대표로 연설을 하는데 반박 연설을 하는 거죠. 별로 주목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반박 연설은 연사 자체가 조금 주목되긴 합니다. 젊어요. 37살 3선 연방 하원 의원인데 조 케네디 3세. 케네디 자가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케네디 가문 중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지역구가 매사추세츠고 케네디 가문인 민주당이고 이 원래 그 검사였다가 하원 의원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법대 나오고요. 스페니쉬 완전합니다. 원래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피스콥 그 자원봉사 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도 그 하원 의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그 그 법무장관이요. 존 F 케네디의 동생 그 로버트 케네디의 손주예요.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조금 주목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그 미투 무브먼트와 관련해서 그 스티브 윈 카지노의 대부가 지금 본인 그 카지노에서 어떤 때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저널 읽어보니까 그렇게 보도됐더군요. 본인의 그 매니큐어 살롱도 있고 마사지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사무실로 사람을 부른대요. 불러서 옷 벗어. 이렇게 하고 뭐 너 어떻게 나에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여성이 그것을 이제 그 말하자면 그 홍보국이 아니고 뭐죠? 인사과도 아니고 아무튼 총무국에 알렸답니다. 알려서 결국은 이게 750만 달러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150명 정도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에 관련해서 먼저 보고가 갔다고 하고 그가 공화당의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전국이요. 근데 위원장 자리에서 사임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공화당은 이 사임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겁해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공화당 그 전국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왜 사임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임하는 이슈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되고 세상이 다 아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해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돈을 돌려줄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복음주의 티파리와 가까운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 같은 경우 하나님 엄청 찾잖아요. 테드 크루즈도 스티브 윈의 그 돈 많이 받았고요. 카지노 대부. 또 마르코 루비오도 플로리다가 지역구이고 본인이 그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그 사람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헐리우드에서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프로듀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배우들을 성희롱했다, 폭행했다 해서 지금은 거의 매장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공화당에서 엄청 민주당을 비난을 했어요. 늘 힐러리 클린턴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냐. 오바마에게 돈 댔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기업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지 하는 그 하버드 그 법대 출신의 법대 교수 출신의 엘리자베스 워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늘 포카혼타스라고 놀리는 이 엘리자베스 워렌도 하비 와인스틴에게 받은 돈 등을 자선단체에 이제 기부하고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이런 뉴스 많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역시 그 카지노 대부 그 스티브 윈에게 돈을 받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비서실장을 해고했습니다. 금요일에 그 비서실장이 그 여성 그 부하 직원과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토요일 날 바로 다음 날 해고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스태프들이 말리고 말려서 해고 안 했다. 이것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거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쉽게 해고할 수 있다면 하면서 특히 뭐 민주당에서는 많지만 공화당의 그 메이니 지역구인 수잔 콜린스 의원 이 사람은 뭐 공화당에 꼭 공화당으로 투표하지만은 않아요. 이 사람과 린지 그레함
이 한국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 하는, 그러나 때로 이민에 대해서는 좀 미국 사람들의 그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말도 하는, 대통령과 친했다 안 했다 하는 린지 그레함 같은 경우도 특별검사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검사 보호 법안을 만들자 하는 얘기들이 공화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시키려고 하면은 특별히 구성된 뭐 3명의 판사위원회가 뭐 어떤 판결을 내려야지만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그 특별검사 얘기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 부장관도 법무부 해고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대요. 해고해라, 뭐 없애버려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 관련 스태프들이 모두 죽음의 행진입니다, 각하,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그 보도에 대해서 또 그 지금 백악관 법률자문은 부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짜 뉴스라고, 요즘은 이제 그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는 다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그 뉴스를 오래 하다 보면 또 개인의 성향과는 달리 상관없이 뭐 모든 뉴스를 거의 보게 되잖아요. 저는 직업이니까. 보수 쪽에서 그 드러지 리포트, 브레이트바트, 팍스 뉴스를 보고, 진보 쪽에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CNN을 다 봐야지 되는 저로서는 대강 보면 이런 일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뭐가 가짜고 뭐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좀 드러나거든요.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업이 뉴스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보다 뉴스를 접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많고 더 깊이 있게 봐야지 되기 때문에 저를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팍스 뉴스는 그 스트레이트성 뉴스보다는 그 어피니언, 그것도 본인들이 목적이 다 있는 그런 어피니언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뭐 책도 내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자리도 옮겨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팍스 뉴스에서는 분명하게 이게 뉴스다와 어피니언이다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에 비해서 다른 언론들은 그래도 그 진행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저널리스트 출신이 많거든요. 전공도 그렇고. 근데 이제 팍스 뉴스 같은 경우는 전공도 저널리즘이 아니고 그냥 유명인, 인기인 가운데서 이렇게 그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뉴스가 제가 지금 정규 방송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적 상당히 그 믿을 만한 그런 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저 저를 믿으시고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방송을 이미 믿으시는 분께서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 굉장히 뭐 브레이트바트라든가 아니면 인포워라는, 제가 인용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뉴스맥스라고도 있어요. 이 뉴스맥스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친구가 운영을 하는데 정말 가짜 뉴스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인용은 안 하지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도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나중에 길게 보시면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의 보도가 맞을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의 뭐 진보 매체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보수 매체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으로서는 이쪽에 이 뉴스가 맞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저는 저의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제가 설령 실수라던가 뭔가가 부족해서 여러분들께 잘못 전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고 제가 파악이 된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어떤 진보, 어떤 보수의 의도적인 뉴스를
뉴스를 그 꼬아서 왜곡하기, 그리고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뉴스를 한다던가,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건 보호하기 위해서 뉴스를 한다던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스를 하는 그런 뉴스 그 진행자들이 많아요. 저는 적어도 그 양쪽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위크 어헤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클립 하나 더 올릴 예정이에요. 강의